왜 그렇게 한다 해서 거야? 자, 집합은 뭐 하는 거다? 집합이 뭔데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냐? 모임 누가 보여? 몰라. 숫자. 명확한 뭐가 있는? 자, 명확한 기준이 있는 대상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야. 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명확한 기준이 꼭 필요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키 큰 애들 모여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럴까? 나는 키가 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여야 되겠다. 모여. 그래, 맞는데 걔 키가 160이야. 키 큰 거 맞아? 초딩이면 키 크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 그지? 막 올 거 아니야. 키 큰 애들 모여야 했더니 막 와. 그럼 키가 180 이상 모여 이러면 여기 모일 사람 없나? 아, 너라고? 아, 예. 강수호가 뻥치지 마시고. 방송 160대 아니냐?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는 대상들이 모여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집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기준이 없으면 아무나 막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여라 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집합이 되려면, 집합해서 모이려면 명확한 기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돼.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모였어. 이렇게 모여서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야, 모여 하면 뭐가 필요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네. 장소가 있어 모일 거 아니야. 장소인데 어디 모여? 야, 모여라 뭐 아무데나 막 모이나? 그럴 순 없어. 그래서 장소가 필요해.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애가 기준이 있는 대상들이 모이려면 장소가 꼭 필요한데 이 장소를 나타내는 기호가 우리는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모임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들은 우리가 기호로 쓰면은 뭐라고 쓴다? 중괄호로 이렇게 나타낼 거란 얘기야. 장소의 표현이야. 또 다르게는 어떻게 나타내는데 나중에 그림에서는 라운드를 이렇게 그려서 뭐야? 장소를 만들어 줄 거야.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래서 장소라고 해서 나타내는 기호는 뭐다? 중괄호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림에서는 동그랗게 이렇게 나타내거나 네모나게 나타내거나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장소를 만들어주면 돼.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집합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를 먼저 써야 돼? 장소를 먼저 쓰고 안에다가 뭐 한다? 그 해당하는 기준에 맞는 대상들을 안에다가 적어주면은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첫 번째는 기호의 정리인데 기호를 우리가 정리해보자. 용어 정리랑 같이. 그럼 첫 번째, 자, 집합이라는 것은 뭘로 씁니까? 하면은 얘는 대문자로 나타낼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되니까 대문자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이는 대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원소, 엘리멘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로 쓸 때 얘네들을 원소는 기호로 쓸 때는 항상 뭘로 나타냅니까? 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소문자로 나타낼 겁니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뭐 집합이라는 건 대문자로 쓰고 원소들은 소문자로 써. 원소가 뭐라고 그랬지? 엘리멘트라고 해서 이 모임 장소 안에 들어가는 이 기준에 맞는 대상들, 모여야 되는 대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할 거라고. 모임이 기준이 있는 어떤 모임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럼 집합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장소가 필요하다고. 되겠니? 그러니까 집합을 나타낼 때 그냥 막 이렇게 중괄호 해가지고 막 적어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모임에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이 모임의 이름들을 우리는 대문자로 해서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쓸 거야. 그럼 그 안에 들어간 대상들을 또 대문자로 A, B, C 적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한다? 소문자로 적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로 쓸 때 얘네들이 이용해서 나타내는 기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집합에 대한 기호는 대문자로 쓰고 기호 자체는 이렇게 부등호 아니야. 부등호랑 다르게 그냥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얘가 대문자를 이용한 집합 간의 연상 기호, 포함 기호가 될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소문자로 쓰는 원소에 대한 기호는 이렇게 생긴 기호에다가 안에 짝대기 하나 더 꺼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 이때 얘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다. 뭔가 말이 길잖아,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지창이라고 하고 얘는 삼지창이라고 얘기하면 돼. 우리가 포세이돈이 뭘 들고 있지? 삼지창.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빠진 거잖아, 봉이. 그지? 봉 빠진 머리만 있는 삼지창, 이지창으로 그냥 간단하게 기억해 두면 된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면 집합이라고 해서 나타낼 때 보면 뭐 간단하게 하나 해볼까? 집합 A는 10 이하의 수라고 하면 어떻게 돼?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자연수라고 해볼게. 10 이하의 자연수를 집합 A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집합 A를 쓰면은 어떻게 나타낼까? 집합 A라는 집합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장수가 필요해. 먼저 장소를 적어놓고 그 안에 뭐야? 이 해당하는 기준을 가진 대상들을 적으면 된다고. 10 이하의 자연수 뭐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그치? 2, 3, 4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안에다가 다 적어주면은 A가 뭐가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쓰는 거 우리는 집합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거야. 되겠니? 자, 그럼 이렇게 집합을 써 나타내놨어. 그럼 이 집합을 나타낼 때 우리는 1이라는 애는 A 집합의 원소지. 그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 구성원들 다 뭐라고 한다고? 얘네들이 원소에 가면 이게 맨날 동그라미 가지고 얘네들이 다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냅니까? 1은 A 집합의 구성원입니다. 모임의 대상입니다 라는 기호로 삼지창을 이렇게 쓸 거란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원소 1은 A 집합의 원소다라는 표시가 된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길게 적어야 되고 기호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겠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니? 그럼 나중에 우리가 뒤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요 기호도 하겠지만 미리 좀 정리를 해주면 자, 이 기호의 의미는 뭐라고? 얘는 첫 번째로 어떤 집합의 원소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쓴다? 어떤 집합 안에 구성원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속해 있다, 속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쓸 거야. 안에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얘는 나중에 하겠지만 뭐다? 얘는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에서 쓸 거란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을 쓸 때는 뭐다? 포함한다라는 말을 쓸 거야. 네, 1번 볼게요. 1번 부분 집합이다. 2번은 포함한다. 자,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러려면 이제 얘네들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 자,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는 뭐야?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부분 집합이다. 부분이라는 것은 뭐야? 일부분을 얘기해. 일부분이라는 게 뭐야? 일부. 내 신체 일부 중에서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많지, 그지? 맞아? 그래서 그 집합의 일부야. 그럼 요렇게 있는 A 집합에 대해서 내가 일부만 쓰고 싶어. 그래서 뭐 B라는 집합이 1, 2, 3만 들어가. A 집합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이고, 그럼 요 안에 B라는 애들 구성은 1, 2, 3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그리고 C라는 집합을 내가 소수인 애들 2, 3, 5, 7까지만 이렇게 썼어. 그럼 얘도 A 집합 안에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이잖아. 그지? 구성원들이, 원소들이 모두 A 집합 안에 있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 중에서 어떤 집합이 제일 커? A 집합이 제일 커. A 집합 안에는 B의 집합도 들어가 있고 C 집합 애들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큰 모임 안에 작은 모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되겠어? 그러면 얘네 둘 관계는 어떤 관계야? 1, 2, 3 중에서 여기 1이 빠졌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포함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 모임 안에, 이 모임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 맞아? 이 모임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 맞아? 아니잖아. 얘네들은 포함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포함 관계는 우리가 맨날 A 집합 안에 B 집합과 C 집합이 있다 부분으로 B, C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말로 쓸 수는 없으니까 얘를 기호로 간단하게 써줄 때는 어떻게 쓰냐? B라는 집합이 A 집합의 모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써줄 거란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고? 집합 B가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C 집합도 어떻게 된다? A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까? 맞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합 C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또 맞는 말이야. 그렇다면 C하고 B하고는 포함관계 있어, 없어? B하고 C하고 포함관계 있다라고 할 수가 없지, 그지? 그 포함관계가 없다. 얘네들은 일부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얘네 두 관계는.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집합 B와 집합 C는 포함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기호로 땡 이렇게 적어주면 돼. 같지 않다처럼. 됐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소 관계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A 집합의 원소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는 11은 A 집합의 원소 맞아요?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잖아. 아니다라는 표시 뭐 해준다고? 땡 아니다라고 적어주면 돼. 얘는 무슨 말이야? 11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뜻이네.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간단하게 쓰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길게 써야 될 말을 그냥 기호 하나로 끝내자. 이렇게 길게 써야 될 말을 기호 하나로 끝내자.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기호를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부분집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집합의 일부라고 했잖아. 근데 일부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에는 첫 번째 난 의미는 너무 당연한 거고
얘 말고 일부분은 그러니까 요 A의 일부분이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 뭐도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도 그냥 온 거 그대로 A 자체도 뭐라고 한다? 부분 집합이라고 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뭐 A 집합은 뭐라고? 1, 2, 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이 있어. 그럼 이 집합에 A 집합 원수는 1, 2, 3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지? 되겠니? 1, 2, 3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1, 2, 3이 들어가 있는 요 장수가 붙으면 이거 집합이야. 됐지? 장수가 붙으면 집합이야. 그럼 얘는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방금 전에 뭐랬어?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 본다라고 했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맞는 말이라고. 알겠니? 자, 그렇다면 또 다르게도 해볼까? 자, A 집합은 어떤 집합? 1, 2, 3, 5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맞아 틀려? 맞잖아. 1, 2, 3 여기 들어가 있네. 그지? 그럼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도 맞는 말이라는 얘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나오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세 번째로 집합의 연산 기호 중에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합시다. 자,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집합의 표현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이 어려운 애가 하나 있지. 뭐가 어려워? 벤 다이어그램이 어렵다. 그지? 원소 나열법 뭘까? 유추가 가능하잖아. 원소 나열법 뭘까? 맞아. 원소를 뭐 해라? 해당 집합의 원소를 뭐 해라? 하나 모두 적는 거. 네? 다 적는 거요? 다 적는 거. 이렇게 하나씩 1, 2, 3, 4, 5, 6, 7, 8, 9시까지 있다. 이렇게 다 적는 걸 원소 나열법이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뭘까? 라고 하면은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다이어그램이요? 그램. 뭐 겹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겹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고 말게.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자, 벤 다이어그램은 사람 이름이야. 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로 했는데 뭐 그림표라는 게 영어로 하면 다이어그램인가? 그래. 다이어그램.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인데 그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되겠니? 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림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자기가 발표했어. 그러면 모든 수학에 나오는 공식들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수학자 이름을 따서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림을 나타내는 방법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 벤이라는 사람이어서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래서 그냥 붙여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내가 일부러 늦게 했는데 순서대로 조건제시법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거는 안 했으니까 어려워. 제일 낯설어. 그래서 맨 나중에 하려고 놔둔 거야. 자, 조건제시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조건이라는 게 뭐야? 공통된 그 집합에 나오는 구성원들의 공통된 성질이야. 그래서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들을 뭘로? 조건으로 쓴 것을 나타내. 얘도 잘 안 나오네. 그러면 조건 제시법 굉장히 생소하니까 간단하게 써볼게. 저기 있는 이 A 집합이라는 거. 얘를 내가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놨지, 그지? 네. 그래서 하면 자 그대로 여기 있는 애들대로 써보니까 A 집합이 1, 2, 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일일이 다 적으려면 짜증이 나. 그래서 땡땡땡해서 적었는데 좀 보기가 그러네? 그럼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좀 나타내 주세요. 얘는 지금 뭘로 나타내는 거라고? 원소 나열법으로 그냥 원소를 하나하나씩 다 적은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적기 좀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좀 적어주세요 해서 조건에 맞게 적으려고 보니까 해당하는 집합의 원소들을 여기다가 뭐라고 A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에 대한 기호로 여기 뭔가 적을까요? 보통 X를 많이 적겠지 미지수 X가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럼 요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이 A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에 대한 공통된 조건을 적을 거잖아. 조건을 어떻게 적을까? X는 뭐다?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원소들 1부터 10까지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이렇게 말로 나타내기도 하고 어떻게? 10 이하인데까지는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이렇게 적는 이거 이름은 뭘까? 짝대기가 영어로 뭐야? 슬래시 비스듬한 거 그래. 봐죠 봐. 스트레이트. 봐. 야마 봐. 아. 바라앉아 봐. 아. 미안. 아. 자 그래서 어떻게 돼? X라고 해서 A 집합의 원소가 될 애들에 대하여 다 꺼놓고 경계를 끈 거야. 얘네들만 원소야. 아. 그럼 원소가 되는 애들의 조건을 뒤에다 내가 적을게 해서 이렇게 적은 거야. 그 조건이 어떻게 돼? X는 10의 자연수. 그때 X들을 뭐라고 한다? A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라는 소리야. 되겠니? 자 그렇다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건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냥 A 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 A 집합이라는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동그랗게 그린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다? 장소라는 의미야. 둘이. 되겠니? 집합에는 장소가 빠지면 안 돼요. 모여야 되니까. 모일 장소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 뭘 적어? 1, 2, 3, 4, 땡땡땡 10까지 이렇게 적을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쉼표 적었어 안 적었어? 아. 원래 여기 쉼표가 있잖아. 네. 이렇게 쉼표가 있는데 얘는 왜 쉼표를 안 적어요? 숫자 구별하려면 쉼표가 있어야 돼. 쉼표를 넣는 순간 얘도 뭐가 돼버려? 원소가 돼버릴 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적지 나 마요. 바뀌었어. 여기 쉼표 습관도 적는 거 아니야. 바뀌어. 진짜 망한다. 그러니까 쉼표 막 쓰잖아. 그렇게 쓰면 돼 안 돼? 저기 서술형이 나와요? 그림 그리. 그림 그리는 거요? 나오죠. 예. 나오지. 자 여기까지 알겠나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가 먼저 적을까요?